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농구화는 일단 제가 처음 선보이는 모델이기는 하고요, 국내에서도 아마 첫 발매를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구화를 여러분 꽤나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한 7쪽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지출과 타격감이 굉장히 큰 저인데 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농구화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녀석들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신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전부 다 리뷰를 해드릴 모델들은 아니고요. 뭐 A1 로우 같은 것들이나 그 다음에 뭐 자투 같은 경우는 이미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컬렉 개념으로 구매를 한 부분이어서, 나머지 5개 모델은 여러분들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구매한 모델이어서 어쨌든 5개 모델도 다 오면 또 빠르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나이키 조던 브랜드의 바로 에어1이라는 제품이고요. 로우컷 기반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나이키가 농구화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라인업이 어떤 라인업이냐, 바로 여성 라인업입니다. 특히나 이 사브리나 제품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판매량이 높다 보니 조던 브랜드도 여성 모델을 좀 확장을 해보자 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1이라는 제품이 나왔고, 정확하게는 조던 에어라고만 나왔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도 여자 시그니처 라인업을 확장하듯이 조던 브랜드의 첫 번째 여자 모델 확장판이 이 에어 모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에어라고 적어야 되는데, 보시면 HEIR 해가지고 에어라고 나오는 발음이고, 원래 이 HIR 때는 후계자, 계승자 뭐 이런 뜻입니다. 후계자, 계승자 이런 뜻인데 발음은 또 에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간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에어라는 거를 그냥 AIR 안 쓰고 HEIR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델은 여성을 위한 모델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던 브랜드도 처음 시작하는 이 여성 라인업 모델에 대한 이 성능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런 성능이 어떨지 실착 리뷰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우선 박스부터 여러분 조던 브랜드에서 이때까지 범접할 수 없는 박스 컬러죠. 민트색입니다. 민트색의 조던 로고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의 민트 컬러가 들어가 있는 신발 상자고, 측면에도 보시면 이 조던 로고라든지 그 다음에 23번 요 마크도 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메탈릭 컬러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보시면 이렇게 속지는 지브라 얼룩말 느낌의 패턴 무늬가 들어가 있고, 종이슛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나코탭 들어가 있고, XDR 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XDR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외관 상자고, 신발을 좀 보셔야겠죠. 자, 뭐가 떨어졌죠.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떠신가요? 외관 마음에 드시나요? 한번 쫙 보여드리면, 짜라잔. 제가 또 따로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패턴은 헤링본 패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일단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바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일체형 TPU 케이지입니다. 이 일체형 TPU 케이지가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 일반 옛날에 그 이름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키에서 나오는 모델 중에 이 거의 통 TPU 구조를 쓰는 일반화들 있죠. 러닝화 일반화들이고, 특히나 애들 그 모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그때 본 이후로 농구화에 일체형 TPU를 썼다라는 부분은 옛날 그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모델들 이후에는 이렇게 풀 일체형 TPU 구조를 본 적이 잘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일체형 TPU 구조가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물 소재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앞쪽에는 굉장히 작은 구멍으로 되어 있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측면에는 통풍으로 해서 굉장히 큰 구멍에 메쉬 소재를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또 TPU 지지대가 피팅을 위해서 이렇게 덧대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 안에 까만색은 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측면이랑 뒤쪽 힐축 카운트 쪽으로도 많이 피팅에 신경을 쓴 부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던
에어라는 부분 로고들을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냥 조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서퍼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게 소재는 3개 썼습니다. TPU, 그 다음에 메쉬인데 이 직물 메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흰색 부분에 인조 가죽까지 해서 총 3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퍼 소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없는 이 일체형 TPU 지대가 굉장히 눈에 띄는 외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로우컷 쉐입을 가지고 가고 있고, 컬러감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가 나온다고 한다면 외관적으로 충분히 메리트를 끌 수 있는 모델이고, 특히나 로우컷 기반이기 때문에 국내 농구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녀석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까지 말씀드리고 외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일단 쿠션 시스템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저가 조단에서는 굉장히 저가형 라인업이기 때문에 줌웨어를 장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드랍인 미드솔 폼 쿠션 장착이 되어 있다. 구실론 3.0을 썼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구실론 3.0 드랍인 미드솔 폼 쿠션을 썼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약간 좀 보셔야겠죠. 어느 정도 이 부분인지. 그래서 이쪽까지 보이네. 요 정도입니다. 뒤에 요 정도 들어간다. 요 정도 들어가겠다. 이쪽도 보시면 위에도 요 정도, 잘 안 보이죠? 카드 때문에 요 정도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TPU 드랍인 미드솔이어가지고 측면 지지대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높이가 굉장히 많이 양쪽으로 세워진 녀석이다. 마치 자이언 드랍인 미드솔 그때인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근데 그 자이언 3에 들어갔던 그 드랍인 미드솔과는 아예 이 소프트함 자체가 다르고 외관도 다릅니다. 그 녀석은 약간 광택이 나는 녀석이었다면 이 녀석은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드랍인 미드솔 구실론 3.0 쿠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쿠션 착화감은 하드와 소프트 한 5대5 정도의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소프트 하지도 않고 완전 반발력이 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반발력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둔 쿠실론 3.0 드랍인 미드솔 쿠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와 소프트 비율은 5대5 정도인 것 같다. 때에 따라서는 어쨌든 소프트한 느낌 좀 들고 어떨 때는 또 딱딱한 느낌도 좀 들기는 해서 개인적으로는 5대5 정도 주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소프트한 걸 선호하는 경향의 농구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쿠션이 5대5 비율인 부분이 조금은 더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쿠션 소프트함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특히나 빠른 가드분들은 오히려 푹신하면은 조금 이제 치고 나갈 때 고를 때 이제 조금 불편한 부분도 많이 느껴서 그런 가드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좋은 쿠션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랍인 미드솔의 하드와 소프트 5대5 비율의 반발 탄성 위주가 조금 더 강한 쿠션이다 라고 요약까지 해드리고 쿠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일단 피팅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추천을 좀 해드리면, 사이즈 추천을 먼저 해드리는 부분 이유가 있는데, 사이즈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70 사이즈 기준으로 실측 내측 길이가 277m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나 길게 나왔죠. 발볼은 지금 보시면 97mm, 발등 둘레는 155mm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볼도 조금 넓게 나왔고 발등도 그렇게, 발등 둘레도 그렇게 좁게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발볼로와 발등러 분들은 정치수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반 발 분들은 반 다운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서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이 앞쪽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발이 안 오거든요. 여기까지밖에 안 오기 때문에 앞에 한 5mm 정도 남는다. 그래서 확실히 길이가 좀 길게 나왔다, 정말 많이 길게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꼭 반 다운 하셔서 구매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힐슬립은 없습니다. 힐슬립이 없는 이유는 슈레이스는 6개 가져가는데 힐쪽과 제일 마지막 슈레이스 솔의 간격이 67mm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70mm 이상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제품은 67mm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힐슬립도 거의 없다. 앞쪽이 굉장히 길이감이 저 같은 경우는 길었어가지고 공간감이 여유가 꽤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었던 이유가 슈레이스와 이 힐컵 간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잡아준 케이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피팅감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요. 앞쪽 어퍼가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이기 때문에 앞쪽은 굉장히 발이 편합니다. 굉장히 발이 편하고 측면과 안쪽은 TPU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저는 이제 길이가 좀 길었기 때문에 앞쪽에 조금 남는 공간감은 조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주는 피팅감은 굉장히 괜찮았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피팅감으로 마치면 될 것 같고, 어느 하나 불편한 곳 없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잘 잡아주는 피팅감이어서 개인적으로는 피팅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상고 부분이 24mm 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뒤쪽 지상고가 24mm면 앞쪽 지상고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상고도 굉장히 낮게 나왔다. 코트필이 굉장히 잘 느껴지고요. 바닥 필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가드분들은, 특히 치고 나가는 가드분들, 자기가 크로스오버나 스텝을 밟을 때 정확하게 코트필이 느껴져야 되는 분들한테는 강추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상고도 굉장히 낮게 나온 부분이고 피팅감 잡아주는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에어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무게입니다. 로우컷 기반, 그리고 굉장히 얇은 소재를 쓴 듯한 느낌인데 270 사이즈 기준으로 여러분 391g, 400g이 넘지는 않았지만 300g대 후반대에 나왔기 때문에 로우컷 모델 치고는 390g이라는 이 무게는 다소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측에 조금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랍 앤 미드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측에 무게 중심이 많이 좀 쏠려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고, 이 드랍 앤 미드솔만 무게를 재봤을 때는 지금 보면 54g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391g 중에 54g이기 때문에 대략 한 8분의 1 정도의 무게가 이 드랍 앤 미드솔의 무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운 무게다. 인조 가죽도, 그 다음 아마 이게 TPU 지지대가 덧대어져 있고 많은 양이 덧대어져 있고 인조 가죽을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어퍼 소재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조금 무게감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무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접지입니다. 일단 헤링본 패턴을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가죠.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헤링본의 배열을 바뀌어져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패턴 깊이가 1mm, 패턴 간격이 2mm 정도 나오는데, 가장 아쉬운 점은 여러분 패턴 깊이입니다. 패턴 깊이가 1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XDR은 결국은 아웃도어용으로 많이 쓰라고 나온 모델인데, 아웃도어용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mm의 깊이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게 1mm이기 때문에 아웃도어에서 많이 쓰다 보면 갈리게 될 거고, 그러면 1mm의 깊이가 다 닿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훨씬 미끄러워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패턴의 깊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실제 접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 접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 커리 12 때 정전기 테스트 해드렸죠. 그래서 표면 저항을 이용한 테스트를 이용해서 정전기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먼지가 많이 타는지 나쁘게 타는지 말씀드렸는데, 이번 모델부터 이제 접지 부분에 무조건 이 정전기 테스트 결과는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대전에 가서 찍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또 열심히 찾아서 기계를 구매를 했고요. 기계를 구매를 해서 이 표면 저항값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에 12성이면 굉장히 먼지를 많이 타는 수준에 속하고, 아웃도어용으로 나오고 아웃솔 농구화 좀 여러 개 찍어봤을 때는 10에 9승 정도 나오면 굉장히 먼지가 안 타는 편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 에어1 같은 경우는 표면 저항값이 10에 10승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웃도어용으로 나왔다고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먼지가 좀 덜 타게 만들어진 소재를 사용했다. 그래서 XDR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 먼지가 좀 덜 타는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표면 저항값이 10에 10승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웃도어용으로 나왔다. 아마 조금 실내용 기반으로 갔다고 한다면 10에 11승 정도는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을 좀 보시면 이게 화이트 기반이어서 조금 먼지가 많이 타게 좀 느끼게 보이는데, 어쨌든 표면 저항값은 10에 10승 정도로 해서 굉장히 정전기가 조금 덜 타서 먼지는 조금 덜 묻는 소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 되고, 실착 접지 테스트도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준수한
접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리가 이렇게 빡빡 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리 안 나는 편에 있어서는 접지는 괜찮은 편에 속한다. 최상층 느낌은 좀 안 나고요. 상층 느낌에 드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까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접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사용한 소재만 봐서는 이 통풍 쪽을 많이 신경을 썼죠. 그래서 보시면 이 앞쪽에도 어퍼 메쉬, 옆에도 어퍼 메쉬인데 통 크게 뚫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인조가죽 부분에도 보시면 안쪽에도 보시면 구멍을 뚫어 놨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풍성에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2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2분 좀 오버한 것도 있고 한 3번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1분 50초에서 2분 10초 사이이기 때문에 2분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분 정도 수준이면 중간 정도의 통풍성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일반적으로 다른 농구화들은 어퍼 소재에서 좀 많이 나오거나 측면에 좀 뚫어진 곳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 발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만 조금 많이 나오는 경향을 좀 보이는데, 이 에어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위치에서 전부 다 열이 빠져나오는 거를 카메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퍼에도 밑에 어퍼에도 그다음에 위에 어퍼에도 다 통풍성이 골고루 빠져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통풍이 최악은 아니고 최상도 아니지만 평균 정도 하는 2분 정도의 통풍성을 보인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통풍 부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일단 여러분, 가격이 129,000원에 나왔죠. 129,000원에 조던 라인업에서는 굉장히 저가형 모델로 나왔습니다. 이 새롭게 여성 모델을 시작하는 조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초기 가격을 그렇게 높게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9,000원이면 나이키 모델들에 비해서는 지금 보시면 사브리나나 그다음에 자모란트 시그니처나 아카데미까지 비교할 가격은 아닌 거죠. 어쨌든 그 라인업 정도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 녀석과 비교한다고 치면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GT컷 라인업과 좀 비교를 해보면, GT컷은 보면 아카데미, 크로스, 그 다음에 GT컷 메인 이렇게 있는데, GT컷 크로스와 비교해야 되는 농구화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GT컷 크로스와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녀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총요약을 조금 해보면, 외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굿, 7개 항목 중에 외관은 굿, 쿠션은 5대5 비율이기 때문에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굿까지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쏘쏘기 때문에 굿에는 주지 않을 것 같고, 피팅은 굿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는 베드 쪽에 가까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접지는 굿이니까 이것도 굿 주면 될 것 같고, 통풍도 쏘쏘기 때문에 가운데 두고, 가성비도 굿을 준다고 한다면 7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은 괜찮은 특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129,000원에 이 정도 농구하면 신을 만한 가치가 있는 농구화다, 구매해볼 법한 농구화 모델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던도 이제는 저가 라인업을 만드는구나, 나이키에서 프리미엄 라인업이라고 만든 조던 브랜드인데, 이 조던 브랜드도 여성 모델로 확장을 하고 WNBA 선수들한테 확장을 한다는 거는 곧 아마 여성 시그니처 조던 모델 라인업도 곧 나오지 않을까 하고 감히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 스타트를 끄는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최악의 스타트는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아주 굿 스타트도 아닌 것 같고, 나쁘게 끊지 않는 여자 모델 라인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쪽으로도 129,000원이면 괜찮으니까 관심 가졌던 분들이라면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쿠실런 3.0의 하드와 소프트 반반, 추천해드리고 싶은 포지션은 1번, 2번. 특히나 코트피를 잘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는 강추하는 모델이다. 지상고가 낮고 쿠션 5대5 정도 비율이면 꽤나 괜찮은 모델이기 때문에 꼭 한번 나중에 구매를 해보시기를 권장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매에 도움을 주신 이태원 나이키 부분이랑 그 다음에 추이사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빠르게 가서 구매를 해왔는데, 아마 할로윈데이가 다가와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경찰분들이 나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즐길 수 있는 할로윈데이가 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로 이태원 나이키나 이런 오프라인 매장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농구의 흥행을 좀 국내에 좀 업시켰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소노 구단에서 이정현 선수 NBA 진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썸머리그 한번 도전해본다. 그렇게 해서 국내 농구의 인기를 좀 올리고 싶다 라는 그 마인드도 굉장히 좋았던 최근 기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는 국내 농구인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농구와 리뷰로 찾아올 테니까 앞으로 도착할 새로운 농구화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